선생님, 선생님이랑 나랑 눈이 비슷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눈은 특별하다고. 새벽 아픈 아들을 안고 찾아간 병원. 그곳에서 10년 전 나를 배신하고 떠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를 내 아들의 주치의로 다시 데려왔죠. 그날 순수한 아들의 한마디는 10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의 아빠라는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수호가 제 아들인가요? 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과연 나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10년의 비밀을 지키고 그를 영원히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새벽 2시 아들 이수호의 흐느낌이 이서우의 깊은 잠을 깨웠습니다. 이수호는 작은 침대 위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고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서우는 아들의 작은 몸에 손을 대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흥건한 아들의 얼굴을 보자 이서우의 심장은 불안으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수호야, 어디가 아파? 엄마한테 말해줘. 이서우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수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온몸이 후끈거려요. 이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체온계를 찾아 이수호의 체온을 재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38.2도. 어제보다 더 높아진 열에 이서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구급 상자에서 해열제를 찾아 먹였지만 1시간이 지나도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몸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져 이서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수호. 엄마가 병원에 데려갈게. 조금만 참자. 이서우는 이수호를 품에 꼭 안고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택시비가 아까워 망설였겠지만 오늘 이서우에게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픈 아들만을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응급실은 의사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로 북적였습니다. 신음소리와 함께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뒤섞여 불안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이서우와 이수호는 소아과 당직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아과 윤준성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겁니다. 저쪽 3번째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들은 이서우는 이수호를 품에 안은 채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이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서우는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듯 했습니다. 윤준성, 10년 전 이서우의 인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의사 가운을 입고 이서우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서우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얘졌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윤준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이내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다운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죠. 이서우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날 못 알아보는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제 아들이 고열이 있어요.
새벽부터 38도가 넘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요. 이서우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윤준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볼까? 수호야, 어디가 아파? 이수호는 엄마 뒤로 숨으며 울먹였습니다. 이서우는 이수호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수호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가서 진찰 받자. 윤준성은 이서우가 데려온 아들을 조심스럽게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계를 대고 귀를 들여다보고 목을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수호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윤준성의 질문에 이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8살입니다. 윤준성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수호의 차트를 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죠. 이서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눈치챘을까? 혹시 수호가 혹시 수호에게 특별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나요? 네, 계란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게 납니다. 윤준성의 눈이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이서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라. 윤준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우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는 윤준성의 집안 내력, 즉 그의 누나도 어릴 때부터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으니까요. 이서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인두염이네요.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윤준성이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서우는 이수호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죠. 네, 감사합니다. 이서우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윤준성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 이서우는 멈춰섰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윤준성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서우입니다. 윤준성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서우 씨? 이서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것 같네요. 윤준성은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호가 갑자기 윤준성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나랑 눈이 비슷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내 눈은 특별하다고. 이서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윤준성은 이수호의 말에 놀란 듯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호의 눈은 쌍꺼풀 없는 또렷한 윤준성의 눈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가자. 약 타러 가야 해. 이서우는 서둘러 아들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윤준성이 무언가 더 말하려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이서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이서우는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좋지? 준성이가 알아챈 걸까? 수호가 준성이 아들이라는 것을.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든 이서우는 병원 로비 의자에 지친 듯 앉았습니다. 이수호는 해열제 때문인지 조금 나아진 듯 했습니다. 이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서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이 그녀의 조용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서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이수호는 약기운에 취한 듯 잠들어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이서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윤준성, 어떻게 의사가 되었지?
이서우는 기억의 파편을 더듬으며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모두가 예민하던 시절, 이서우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딸, 착한 딸, 모범적인 딸. 그런 이서우에게 윤준성은 처음으로 허락된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반에서 만나 2년 넘게 사귀었죠. 두 사람은 미래의 청사진까지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야, 누가 내 돈 가져갔어? 가방에 지갑이 없어졌잖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반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죠.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반장은 친구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우는 자기 자리에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지갑이 이서우의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까지 이서우를 의심했죠. 이서우야, 내가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렴. 이서우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우네 집 가난하잖아. 대학 등록금 모으려고 그랬나 봐. 나 전부터 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항상 조용히 있더니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준성의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이서우를 손가락질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준성의 침묵은 이서우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방과 후 이서우는 윤준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성아, 너는 내 말 믿지? 내가 그런 짓 안 했잖아. 윤준성은 잠시 이서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서우야. 지갑이 내 가방에서 나왔잖아. 이서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마저. 그날 이후 이서우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윤준성조차 이서우를 멀리했습니다. 2달 후 윤준성은 이서우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 서우야. 나 이제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서우는 무너졌습니다. 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서? 윤준성은 말없이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서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별 후 2달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교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반장이 자신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찍혔던 것입니다. 반장은 결국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나 시험 망쳐서 부모님께 혼날까봐 그랬어. 미안해. 이서우는 반장의 사과도 친구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서우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전날 밤 약국에서 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서우는 윤준성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었고 SNS 계정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우는 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 나 혼자 키울 거야. 손님 도착했어요. 택시기사의 목소리에 이서우는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수호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서우는 이수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며 이서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그 소심하고 상처받은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서우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하는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난 이제 달라졌어. 이서우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수호가 깨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우는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수호야, 왜 그래? 아직도 아파? 엄마, 그 선생님이요. 우리 알아요? 이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수호가 이불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 이름 물어볼 때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요. 엄마가 내 눈은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이서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수호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을 빨리 파악했습니다. 이서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이수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약 먹었으니까 더 자자. 응? 내일 이야기하자. 이수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지만 이서우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준성이 눈치챘을까? 내일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이서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이서우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윤준성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와 이수호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이 내린 이수호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밝게 깨어났습니다. 이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수호는 엄마에게 그 병원 선생님은 우리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고 이서우는 대답을 피하며 옛날에 잠깐 알던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서우는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이수호의 열이 다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수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체온은 39도 5분까지 치솟았죠. 이서우는 고민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어제 갔던 대학 병원뿐이었죠. 이서우는 서둘러 이수호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당직 의사는 또 윤준성이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윤준성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수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이서우에게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복도에 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우 씨 맞죠? 네, 어제도 말했잖아요.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10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죠. 윤준성은 이수호의 나이와 혈액형을 물으며 진실에 다가섰습니다. 이서우는 차갑게 우연이라고 말하며 그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윤준성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가 이수호의 혈액형이 A형이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서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그의 논리적인 추론 앞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윤준성은 이수호가 자신의 아들인지 묻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서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서우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윤준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수호가 자신의 아들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이서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래요. 수호는 당신 아들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윤준성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죠. 이서우는 그에게 이수호의 성장 앨범을 보여주며 그가 놓쳤던 10년의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이수호를 보며 윤준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수호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지만 이서우는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 유진이 나타나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며
애 아빠는 누구냐고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윤준성은 이서우를 보호하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죠. 카페를 나선 이서우는 윤준성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우는 윤준성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1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창회 날, 이서우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닌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 민지와 함께 동창회 장소에 도착한 이서우는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유진이 다가와 그녀에게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죠. 이서우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유진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유진을 비롯한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이서우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유진의 어색한 사과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선 이서우는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따라 나온 윤준성은 멋졌다고 말하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서우는 그에게 수호에게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수호는 항상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윤준성은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우는 동창회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윤준성과 이수호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이수호가 뇌수막염으로 의식을 잃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서우는 패닉에 빠져 윤준성에게 연락했고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와 이수호의 수술을 직접 집도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서우에게 윤준성은 제가 지킬게요. 우리 수호 꼭 지켜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수호의 생명을 지키려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이서우는 10년간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서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윤준성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서우는 윤준성에 대한 방벽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윤준성은 이수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병원에 찾아와 이수호를 돌봤고 이서우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퇴원 후 이서우는 윤준성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 속에서 윤준성은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며 이수호에게 아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우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이수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윤준성은 거의 매일 이서우의 집에 들러 이수호를 보살폈습니다. 마침내 이서우와 윤준성은 이수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수호에게 아저씨가 내 아빠야라고 말했을 때 이수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윤준성의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윤준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서우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수호의 순수한 마음은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윤준성은 이수호에게 아빠로서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에 답해주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윤준성이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서우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천천히 알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지는 어느 주말 이서우는 윤준성과 이수호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후
혼자 조용한 집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고 그 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서우는 그제야 그들이 이미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수호는 신이 난 듯 영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수호가 잠든 후 윤준성은 이서우에게 정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서우는 아직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 손을 잡는 것을 허락하며 마음을 열어주었죠. 다음 날 아침, 이수호가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를 다시 사랑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 한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서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서우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데서 나오고 사람을 향한 존중은 한결같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며 지켜주는 사랑은 책임감 있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그녀와 윤준성, 그리고 이수호는 이제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